안녕하세요. 오늘도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건강수첩입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속쓰림이 있다고 다 위암은 아닙니다. 다만 요즘 달라진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면 위험으로만 넘기면 확인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속이 쓰리다, 더부룩하다, 소화가 안 된다, 트림이 잦다. 이런 느낌이 반복되면 마음이 불안해지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불안이 아니라 헷갈림입니다. 위험인지 역류인지 더 확인이 필요한 건지. 가장 흔한 착각은 이건 늘 위험이야 라고 단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흐름을 잘못 잡으면 시간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지금 30초만요. 영상 보면서 이렇게만 해보세요. 속이 불편했던 최근 한 달을 떠올리고 머릿속에 달력 하나를 펼칩니다. 그달에 괜찮았던 날이 얼마나 있었나요? 예전보다 확 줄었다면 그건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는 원래 위가 약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말이 확인을 미루는 이유가 되진 않는지 오늘은 딱 기준으로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두 가지가 정리됩니다. 하나, 위암과 위험 역류가 헷갈리는 갈림길을 ABC 세 장면으로 잡는 것. 둘, 지금 검사가 필요한지 가르는 한 줄 기준입니다. 저는 오늘 겁주거나 병원 절차를 길게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현장에서 반복되는 흐름을 쉬운 말로 한 장 지도처럼 정리해 드릴게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왜 속쓰림이 헷갈리는지부터 잡고 갈림길 ABC로 기준을 세운 뒤 검사로 확인, 너의 의미를 딱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가 왜 갈리는지 큰 흐름만 보여드립니다. 오늘의 한 줄 기준을 먼저 박아둘게요. 위암은 아프냐 안 아프냐가 기준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통증보다 달라진 흐름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큰 통증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위염이나 역류도 통증이 꽤 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증이 아니라 흐름을 보겠습니다. 먼저 왜 이 헷갈림이 생기는지부터 잡겠습니다. 원인을 이해하면 확인 기준과 치료 관리가 한 번에 연결됩니다. 이렇게 헷갈릴까? 속쓰림은 흔합니다. 흔하니까 늘 있던 위염으로 묶어버리기 쉽습니다. 여기서 위염이 시작됩니다. 느낌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속이 타는 것 같고 어떤 분은 가슴이 화끈하고 어떤 분은 목이 따갑고 어떤 분은 체한 것처럼 막힌 느낌만 납니다. 증상만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상 이름을 맞히는 영상이 아닙니다. 내 흐름을 정리하는 영상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핵심. 통증이 아니라 달라진 흐름을 보세요. 그럼 흐름은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딱 네 가지로만 봅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얼마나 자주 오는지, 한 번 오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예전과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 네 가지가 바뀌면 그게 달라진 흐름입니다. 핵심 한 줄만 더요. 속쓰림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걸 늘 같은 위험으로 착각하는 게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약 먹으면 괜찮으니까 괜찮다. 약이 증상을 가려주면 오히려 흐름이 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례로 들어가겠습니다. 짧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남성 A씨, 50대 남성 A씨는 원래 속쓰림이 있던 분입니다. 본인도 나는 위험이야 라고 생각하고 약으로 버티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느낌이 바뀝니다. 예전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는 날이 있었는데 요즘은 괜찮은 날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식사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조금만 먹어도 금방 꽉 찬 느낌. 먹고 나면 더부룩함이 오래가는 느낌. 그래서 식사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A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소화가 느린가 보다.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약으로 버텼죠. 이 케이스의 핵심은 통증이 아닙니다. 요즘 달라진 흐름입니다. 지금부터 갈림길 ABC로 정리합니다. 갈림길은 세 장면입니다. 숫자 낭독처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A, B, C만 잡아드릴게요. 갈림길 A. 늘 있던 속쓰림인지 최근에 새로 시작했거나 갑자기 달라진 흐름인지입니다. 중요한 건 몇 년째냐가 아닙니다. 몇 년째 위험이 있어도 흐름이 바뀌면 다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 시작했어도 흐름이 금방 정리되면 지켜볼 여지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종종 쓰렸고 약을 먹으면 잦아들고 찬동안 또 괜찮았다면 위염이나 역류 쪽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최근 들어 처음 시작했다. 원래 있던 속쓰림이 갑자기 더 자주 온다. 한 번 오면 더 오래 간다. 예전엔 괜찮던 음식이나 시간대에서 틈해진다. 이게 달라진 흐름입니다. 30초 체크해 볼게요. 최근 한두 달 사이
속쓰림이 시작했거나 더 심해졌나요? 괜찮은 날이 줄었나요? 둘 중 하나라도 그렇다면 갈림길 A에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잠깐만 정리할게요. 통증 강도보다 흐름 변화가 첫 기준입니다. 갈림길 B. 약 먹으면 가끔 낫는다 해서 끝나는지, 나는 느낌이 점점 짧아지고 다시 올라오는지입니다. 약 먹고 잠깐 편해지는 건 흔합니다. 그 자체로 안심도 공포도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회복 속도가 달라질 때입니다. 예전엔 며칠은 편했다. 요즘은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올라온다. 끊으면 바로 불편해서 약을 계속 붙잡는다. 이렇게 되면 원인을 검사로 확인해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핵심 한 줄만 더요. 약이 듣는다는 말이 원인이 단순하다는 뜻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발림길 C. 속쓰림에 같이 따라오는 변화가 있는지입니다. 이게 있으면 미루지 말고 확인 쪽으로 마음을 잡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변화들입니다. 조금만 먹어도 금방 차는 느낌이 늘었다. 식사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유 없이 체중이 줄었다. 기운이 떨어지고 쉽게 지친다. 어지럼이 심해졌다. 대변이 유난히 검게 보인 적이 있다. 토할 때 피가 섞이거나 커피색처럼 보인 적이 있다. 저장용 A. 최근 한두 달 사이 속쓰림의 흐름이 달라졌다. 예를 들어 더 자주 오거나 더 오래 가거나 패턴이 바뀌는 겁니다. B. 약을 먹어도 편한 기간이 짧아지고 끊으면 바로 다시 올라온다. C. 속쓰림과 함께 따라오는 변화가 있다. 예를 들어 식사량이 줄고 체중이 빠지고 기운이 떨어지거나 유난히 검은 변이나 토열 같은 신호가 동반되는 겁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냥 위험으로 단정하기보다 내시경 등의 검사로 확인을 의사와 상의해보는 게 좋습니다. 쉬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금방 차요. 이 말이 왜 자주 나오냐면 위는 풍선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음식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위가 예민해지거나 움직임이 느려지거나 안쪽에 자극이 계속 있으면 예정보다 빨리 가득 찬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량이 줄고 몸무게도 슬쩍 내려갈 수 있습니다. 기운이 떨어져요. 그냥 피곤해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이 오래 이어지면 먹는 양이 줄고 잠도 깨고 일상 리듬이 무너지면서 기운이 빠질 수 있어요. 이 신호는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대개 흐름과 같이 봐야 합니다. 대변이 검게 보였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먹은 음식 때문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아주 검고 끈적하면서 어지럼이나 숨참, 기운 급락이 함께 오면 피가 섞였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럴 땐 지켜보지 말고 빠르게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토할 때 피가 보였어요. 이건 원인과 상관없이 빠른 확인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신호가 있다고 위험입니다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위험이겠지로 버티면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있다고 위험입니다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위험이겠지로만 넘기면 확인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줄 기준을 다시 잡습니다. 요즘 달라진 흐름이 시작됐다면 한 번은 검사로 확인해 보는 게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말하는 건 공포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작은 문제를 작은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놓치면 나중엔 더 큰 치료가 필요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타이밍 이야기입니다. 흐름을 내 말로 잡는 법. 여기서부터 실전입니다. 날림길을 들으면 나는 A일까 B일까만 고민하다 끝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 내 흐름을 말로 정리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질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답도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한 문장씩만요. 예전보다 더 자주 오나? 예전보다 더 오래 가나? 예전엔 괜찮던 상황에서 심해지나? 약 먹으면 며칠 가는데 지금은 짧아졌나? 밥 먹으면 좀 내려갔는데 지금은 먹을수록 답답하나? 5문장 중 맞다가 늘어날수록 확인 쪽으로 생각을 옮기는 게 현실적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심해요. 이 말이 가장 헷갈리게 합니다. 이럴 때는 평균을 보세요. 괜찮은 날이 있더라도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나요? 괜찮은 날이 짧아지고 있나요? 이게 흐름입니다. 핵심 한 줄만 더요. 위는 하루 컨디션으로 속이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평균과 비율이 기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위험이나 역류는 어떻게 달라요? 억압처럼 말할 수는 없지만 흐름으로 힌트를 잡을 수는 있습니다. 위험 역류 쪽 흐름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경우, 식후 바로 눕거나 늦은 밤에 심해지거나 가슴이 타는 느낌이 올라오거나 목이 따갑고 쉰 목소리가 생기거나 이렇게 생활과부터 움직일 때입니다. 반대로 확인이 더 필요해지는 흐름, 식사량이 줄고 조금만 먹어도 금방 차고 불편이 거의 매일 이어지고
기운이 떨어지며 이유 없는 체중 변화가 함께 올 때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힌트입니다. 결론은 추측이 아니라 검사로 확인입니다. 이제 갈림길은 잡혔습니다. 왜 이런 흐름 변화가 생기는지 원인을 축으로 묶어서 이해해야 검사로 확인의 의미가 연결됩니다. 속쓰림의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더 헷갈립니다. 오늘은 복잡한 이름 대신 3개의 축으로만 묶겠습니다. 첫 번째 축, 염증. 위 안쪽이 계속 자극을 받으면 쓰리고 더부룩하고 소화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위에 사는 세균이 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검사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치료 방향을 잡습니다. 포인트는 반복입니다. 염증은 한 번보다 반복이 문제입니다. 반복되면 위가 예민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늘 있던 위염이라고만 묶어두면 흐름 변화를 놓치기 쉽습니다. 두 번째 축, 습관. 짜게 먹는 습관. 술, 흡연, 늦은 야식, 너무 빨리 먹기, 과식, 식후 바로 눕는 습관. 이런 것들이 위를 계속 괴롭힙니다. 특히 역류는 생활과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누웠을 때 심해지고 가슴 쪽이 타는 느낌이 올라오고 목이 따갑고 쉰 목소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이 있으면 역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추측이 아니라 검사로 확인입니다. 세 번째 축, 몸의 조건.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가 달라집니다. 예전엔 며칠 쉬면 괜찮던 게 요즘은 한번 불편해지면 오래 가기도 하죠. 가족력처럼 더 조심해야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방향, 예방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음식 먹어야 해요? 뭘 끊어야 해요? 이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예방은 정답 한 가지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특히 위는 생활과 붙어 있습니다. 방향은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짜게 먹는 습관을 줄이는 방향, 술과 담배를 줄이는 방향, 과식과 과식을 줄이는 방향,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을 줄이는 방향, 그리고 위에 사는 세균이 관여하는 경우 생활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검사로 확인한 뒤 치료 방향을 잡는 게 좋습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위쪽 문제가 반복되던 분이라면 나는 원래 위가 약해로 끝내지 말고 정기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계획을 세우는 게 현실적입니다. 핵심 한 줄만 더요. 예방은 불안을 줄이는 습관입니다. 세 축이 겹치면 증상은 더 비슷해집니다. 증상 이름으로는 계속 헤매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만 정리할게요. 원인은 여러 축이 겹치고 흐름이 달라질 때는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오해를 풀겠습니다. 검사는 절차로 생각하면 겁나고 귀찮아집니다. 의미로 이해하면 불안이 정리됩니다. 절차 말고 의미, 검사 이야기를 꺼내면 반응이 둘로 갈립니다.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귀찮아서 나중에 할게요. 둘 다 결국 상상에 머무는 겁니다. 검사는 행사가 아닙니다. 정리입니다. 의미가 3단계로 이어집니다. 첫째, 보기. 안쪽을 직접 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보통은 내시경으로 안쪽을 직접 봅니다. 보기만으로 결론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둘째, 정확히 확인. 수상한 흔적이 보이면 그게 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조직을 조금 떼어 검사로 확인합니다. 이 부분은 의사가 판단합니다. 2단계가 결론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불안이 줄기도 하고 필요한 대처가 빨라지기도 합니다. 셋째, 어디까지 퍼졌는지. 치료가 필요하다면 영향 범위를 봅니다. 이걸 알아야 치료 방향이 잡힙니다. 치료는 종류가 아니라 상태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보기, 정확히 확인, 어디까지 퍼졌는지. 절차가 아니라 이 의미를 이해하면 됩니다. 흔한 오해 하나 더. 검사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지? 그래서 미룹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쁜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모른 채로 시간이 흘러가는 게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확인은 방향을 잡아줍니다. 정상이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염증이면 그에 맞게 치료 방향을 잡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다음 단계를 이어갑니다. 즉, 상상을 멈추게 합니다. 팁 하나 정리해드립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기록이 있으면 내 흐름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딱 5줄만 드릴게요. 길게 쓰지 마세요. 언제부터 불편했는지 대략적 시점을 적어두세요. 하루 중 언제 심한지, 식후인지, 밤인지 공복인지 적어두세요. 얼마나 자주 오는지, 일주일에 몇 번쯤 느끼는지 적어두세요. 어떤 음식이나 상황에서 심해지는지, 최근에 달라진 점 한 가지, 식사량, 체중, 기운 중에서 하나를 적어두세요. 이 5줄만 있으면 내 말이 또렷해지고 의사도 흐름을 잡기 쉬워집니다. 무엇보다 내 불안이 줄어듭니다. 가장 많이 착각하는 장면. 여기서 한 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속쓰림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이 비슷한 착각에 빠집니다. 아프면 큰 병이고 안 아프면 괜찮다. 위쪽은 이게 거꾸로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통증보다 흐름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틀 괜찮았으니 끝났다. 우리는 하루 이틀로 속일 수 있습니다. 평균과 비율이 기준입니다. 약이 들었으니 원인도 해결됐다. 증상은 줄어도 원인이 정리됐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흐름이 달라졌다면 확인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검사는 무서우니까 미루자. 무섭다면 더더욱 확인해서 방향을 잡기가 도움이 됩니다. 핵심 한 줄만 더요. 오늘 영상은 불안 줄이는 영상이 아니라 기준 세우는 영상입니다. 기준이 생기면 불안이 따라 내려갑니다. 검사 후 결과가 두려운 분에게 검사를 미루는 이유는 보통 하나입니다. 결과가 무서워서.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결과가 나쁠까봐가 아니라 예측할 수 없어서입니다. 사람은 모를 때 제일 무섭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결과를 세 갈래로만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정리됩니다. 첫 갈래, 정상 또는 큰 이상 없음. 오히려 할 일이 생깁니다. 그럼 왜 계속 불편했지? 생활과 습관을 조절하고 필요하면 다시 확인하는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불안이 줄어드는 갈래입니다. 둘째 갈래, 염증이나 자극이 뚜렷함. 방향이 선명해집니다. 요인을 확인하고 치료 방향을 잡고 생활 조절을 같이 하게 됩니다.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는 갈래입니다. 셋째 갈래, 추가로 정확히 확인이 필요함. 가장 무섭게 느껴지죠.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결론이 아니라 정확히 확인해서 결론을 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빨리 시작할수록 상상이 줄고 대처가 빨라집니다. 여기서 잠깐만 정리할게요. 검사 결과는 공포 3종 세트가 아닙니다. 정리 3갈래입니다. 정상은 정리, 염증은 계획, 추가 확인은 결론을 위한 과정. 그리고 여기서 꼭 덧붙일 말. 영상만 보고 나는 2번째야, 3번째야를 마치려 하지 마세요. 그건 불안을 키웁니다. 오늘 영상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내 흐름이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애매하면 검사로 확인하자. 그게 전부입니다. 이제 스토리 2개를 더 짧게 보여드릴게요. 관림길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감으로 잡는 스토리입니다. 여성 B씨. 45세 여성 B씨는 속쓰림보다 소화불량이 더 컸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체한 듯 답답하고 트림이 잦고 배가 빵빵한 느낌이 오래갔어요. B씨는 스트레스 탓이라고 생각하고 위에 좋다는 것들을 이것저것 해봤죠. 그런데 문제는 흐름이었습니다. 예전엔 가끔이었는데 요즘은 거의 매일. 조금만 먹어도 금방 차는 느낌이 늘었습니다. B씨가 한 선택은 단순했습니다. 미루지 말고 검사로 확인해서 딱 정리하자. 이 선택이 마음을 먼저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핵심. 불편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흐름이 바뀌고 회복이 느려질 때는 추측보다 확인이 빠릅니다. CC. 60대 CC는 속쓰림이 오면 약을 먹고 나아지면 잊고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지냈죠. 어느 날부터 규칙이 바뀝니다. 예전엔 며칠 지나면 내려갔는데 요즘은 약을 끊으면 바로 올라오고 식후 불편이 더 오래 갔습니다. CC의 선택은 한번 정리하기. 검사로 확인해서 결론을 내고 정기적으로 다시 확인하면서 생활을 조금씩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스토리가 말해주는 건 간단합니다. 확인은 공포가 아니라 방향을 잡는 일입니다. 질문 하나. 저는 지금 검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도 될까요? 질문 둘. 만약 치료가 필요하다고 나오면 왜 사람마다 방향이 다를까요? 좋습니다. 치료는 방법보다 상태에서 갈립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큰 흐름으로만 잡겠습니다. 치료맵. 치료는 왜 갈리는지부터 먼저 지도처럼 잡겠습니다. 치료 이야기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료 이름을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갈리는 이유만 잡겠습니다. 치료가 갈리는 큰 기준. 문제가 아주 초기에 머무는지, 조금 더 깊어졌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퍼졌는지, 초기에 발견되면 몸의 부담이 덜한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진행된 상태라면 몸 전체 컨디션까지 함께 보고 치료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 파트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증상만으로 상상하지 마세요. 애매하면 검사로 확인해서 딱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치료 방향이 합리적으로 정해집니다. 흔한 실수 하나. 불편하면 불안해지고 잠깐 나아지면 안심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흐름을 발해버립니다. 핵심 한 줄만 더요. 불안은 정보가 아닙니다. 기준이 정보입니다. 약을 둘러싼 착각,
듣는다와 끝났다는 다릅니다. 속쓰림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약을 먼저 찾습니다. 약을 먹고 편해지면 마음도 편해지죠. 그런데 여기서 착각이 생깁니다. 약이 들었으니 문제도 끝났다. 이건 다를 수 있습니다. 약은 증상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까지 정리됐다는 뜻 아닐 수 있습니다. 흐름이 달라졌다면 약으로만 버티기보다 검사로 확인하는 게 현실적일 때가 있습니다. 약은 개인 상태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다면 스스로 바꾸기보다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안전합니다. 정원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짧은 문장 3개. 정원에서 말을 잘 못해서 검사만 하고 나온 느낌이 든다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긴 설명 대신 짧은 문장 3개만 드릴게요. 최근 흐름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정확히 확인하는 말인가요? 제가 집에서 관찰해야 할 신호는 무엇인가요? 이 3문장만 있어도 끌려다니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치료 파트는 여기서 끊고 자주 묻는 질문 3개를 짧게 정리한 뒤 관리 예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질답 3개. 지금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아프다 안 아프다보다 요즘 달라진 흐름이 있는지 먼저 보세요. 변화가 계속되면 검사로 확인해. 미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변화가 뚜렷하지 않으면 생활 조절과 함께 정리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내시경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한번 보는 것보다 정확히 확인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수상한 흔적을 확인해서 결론을 내고 그 다음 어디까지 퍼졌는지도 봐야 치료 방향이 잡힙니다. 치료나 치료 후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늦지 않게 방향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치료가 끝나도 정기적으로 다시 확인하고 생활을 조절해 또 생길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관리와 예방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큰 원칙만 잡으면 됩니다. 관리, 예방. 관리는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원칙만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의 첫 원칙, 정기적으로 다시 확인. 이건 불안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을 줄입니다. 확인할 때가 정해져 있으면 마음이 덜 흔들리거든요. 두 번째 원칙, 나쁘게 만드는 원인 줄이기.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딱 한 가지부터 줄여도 몸은 반응합니다. 생활 팁은 정답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방향만 잡겠습니다. 속을 괴롭히는 습관을 줄이는 밤양. 현실적인 선택 예시. 밤 야식을 줄이고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을 피합니다. 싸게 먹는 날을 줄입니다. 술과 담배를 줄이는 방향을 잡습니다. 천천히 먹고 한 번에 많이 먹지 않습니다. 흐름은 계속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아까 5줄 기록 템플릿, 일주일만 적어보세요. 내 몸의 규칙이 보입니다. 언제 심해지는지가 보이면 조절도 쉬워집니다. 안전 이야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이 신호가 있으면 미루지 마세요. 빠른 진료 확인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토할 때 피가 섞인다. 토한 게 커피색처럼 보인다. 대변이 새까맣고 어지럼이 심하다. 숨이 차고 기운이 갑자기 뚝 떨어진다. 이럴 땐 지켜보자보다 빨리 확인이 안전합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어지럼, 기운 저하가 함께 오면 지체하지 말고 119 또는 가까운 응급실로 가세요. 부모님 설득용 20초. 싸우지 말고 이 문장으로 대화하세요. 부모님이 그냥 위험이야, 약 먹으면 돼 라고 말할 때 싸우면 더 안 움직입니다. 이 문장으로 가세요. 니암이라는 말이 아니야. 요즘 흐름이 달라졌는지만 검사로 확인해보자. 정상 나오면 우리도 마음이 편해지잖아. 공포로 밀지 말고 정리로 설득하는 겁니다. 보호자, 특히 자녀분들께도 한마디 드릴게요. 부모님이 넘기려 할 때 위험이란 말이 아니야. 달라진 흐름이 있는지만 확인해보자. 이 한마디가 제일 현실적입니다. 여기서 잠깐만 정리할게요. 달라진 흐름을 본다. 애매하면 검사로 정확히 확인한다. 방향이 잡히면 정기적으로 다시 확인하며 관리한다. 7일 실험. 너무 어렵게 바꾸지 말기. 하루 루틴 예시. 완벽 말고 덜 괴롭히기. 뭘 먹고 뭘 하면 좋아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덜 괴롭히는 하루는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 속이 예민한 날은 급하게 먹지 않습니다. 천천히 씹는 것만으로도 위가 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점심, 배가 고프다고 몰아먹지 않습니다. 과식은 그날 밤 흐름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배부른 8알에서 멈추는 연습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 늦게 먹어야 하는 날이 있죠? 그럴수록 먹고 바로 눕지 않기가 중요합니다. 몸을 약간 세워서 쉬는 식으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완벽이 아닙니다. 덜 괴롭히기입니다. 덜 괴롭히는 날이 늘면 괜찮은 날의 비율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생활 조절 이야기를 하면 바로 부담이 생깁니다. 술 못 끊는데, 야식이 필요한데, 다 어떻게 해? 그래서 평생 계획이 아니라 7일 실험만 제안합니다. 완벽하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를 바꿔보고 내 몸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실험 예시.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을 7일만 끊어본다. 야식 시간을 30분만 앞당겨본다. 한 끼 양을 아주 조금만 줄여본다. 싸게 먹는 반찬을 하나만 덜어본다. 밥 먹는 시간을 5분만 늘려본다. 이 중에서 하나만 고르세요. 5줄 기록 템플릿으로 일주일 기록해보세요. 중요한 건 의지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내 몸이 어떤 습관에 반응하는지 규칙을 찾는 겁니다. 규칙을 찾으면 조절이 쉬워집니다. 핵심 한 줄만 더요. 건강은 큰 결심보다 작은 실험에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저장용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딱 7개만 예 아니오로 보세요. 저장용 체크리스트. 최근 들어 속쓰림이 새로 시작했거나 더 잦아졌다. 약을 먹어도 편한 기간이 짧아지고 다시 올라온다. 조금만 먹어도 금방 차는 느낌이 들었다. 식사량이 줄고 이유 없이 체중이 줄었다. 기운이 떨어지고 쉽게 지친다. 어지럼이 심해졌거나 대변이 유난히 검게 보인 적이 있다. 토할 때 피가 섞이거나 커피색처럼 보인 적이 있다. 체크가 많다고 위암이 아닙니다. 하지만 체크가 쌓이면 니엄으로만 넘기지 말고 검사로 확인해서 딱 결론을 내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은 60에서 70초 안에 오늘 핵심만 해소하고 끝내겠습니다. 속쓰림이 있다고 다 위암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준은 통증이 아니라 요즘 달라진 흐름입니다. 애매하면 검사로 확인해서 딱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결국 속쓰림이란 건 오늘 쓰리냐가 아니라 요즘 어떻게 바뀌고 있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타이밍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내용 중 가장 와닿은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 읽습니다. 오늘 달라진 흐름이 정리됐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검진에서 정상이어도 놓치면 안 되는 경고 신호를 바로 이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신호를 놓치면서 시작됩니다. 오늘 기준을 하나 더 알게 되셨다면 이미 건강을 지키고 계신 겁니다. 저장 후 부모님과 함께 보세요. 본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증상과 건강 상태는 다를 수 있으며 영상에 소개된 내용은 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불편한 증상이나 건강 이상이 있다면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AI 음성 및 이미지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